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변형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문항에 딱 맞게끔 요렇게 제가 항상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다 얘들아. 여러분 폭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그 시간에 불꽃이 딱 터질 때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절대 100%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지? 조금은 고민을 했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캐치를 했는지 선생님의 그 관점을 이해해 본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폭죽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21번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펼쳐집니다. 이 문제에 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도대체 이 문제를 제한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좀 맞춰서 선생님이 해설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죠. 선생님 말 맞죠? 굉장히 알고리즘은 심플해요. 3을 뭐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3을 빼기도 하고 K를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짜증이 확 올랐어요. 왜요? 어디서 짜증이 딱 올래? 여러분들도 똑같았을걸? 잠깐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이렇게 되도록 하는 3보다 큰 자연수 K가 있다. 갑자기 밥맛이 확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3보다 큰 자연수가 한두 개예요?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10도 있고 11도 있고 100이면 어떨 건데? 200이면 어떨 건데? 이거는 좀 아닌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1으로 가능한 것을 서로 다른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완전 첩첩산중이죠. 왜냐면 이게 A1이 몇 개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겨우나 침착해. 자, 분명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봐 이제 1번 선생님이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했냐면 잘 봐. 이런 느낌이에요. 잘 봐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보다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몰라. 내가 그냥 풀어보는 거야. 틀리면 본정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나는 빨리 22번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A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분명히 0보다 큰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정수. 근데 내가 여기서 3을 빼거나 아니면 K를 더하는 거야. 근데 그 K는 언제 더하는 거냐면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더하는 거거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들었던 아주 쉬운 생각은 잠깐만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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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A1에서 여러분 몇 번 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연산을 해야지 A7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만 내 말을 이해해줘. 여기까지 괜찮잖아. 이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저는 전사했어요. 이래도 괜찮다고요. 수학은 그렇게 한순간에 확 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등차수열 느낌이죠? 렐 그래가지고 2가 되면 안 되나? 그럴 때 된 거야. 얼마나? 그럼 A1이 20인 거야. K는 안물안궁이잖아요. 안 물어보고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그 A1으로 가능한 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봐요.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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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거죠. K만큼 올라갔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K가 일단 궁금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또 그런 그 K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이것도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네. 완전히 가능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따다다다 퐁당 뭐 가다가 이렇게 퐁당 그리고 이렇게. 어때 이해됐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응?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지금부터 정말 함께할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우리 수학과 미적분과 기하가 같이 합해져 있는 이제 우리가 통합 강의인데요. 우리 여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공통 과목은 제가 진행을 하고 미적분에는 우리 차윤우 선생님과 그 다음에 기하는 안국선 선생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제로 이제는 실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계실 텐데 좀 전체적인 우리가 커리큘럼을 좀 보자면 가장 먼저 스텝 1, 여러분들의 수능 개념을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 이전에 수능 개념을 또 진행을 했고 선생님은 이제 수학 1을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학 1에 있는 그 수능 개념, 수학 2에 있는 수능 개념, 이제 각 선택 과목의 수능 개념을 공부하신 다음에 지금 이미 벌써 수능 특강이 다 종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통해서 벌써 첫 번째 연계 교재도 만나봤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 수능 특강 했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데 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먼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공부 방법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은 양을 풀어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연습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EBS 강의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연계 교재를 맞이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정확하게 이 스텝 2와 스텝 3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실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6평을 또 대비하거나 좀 9평을 빠르게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실전 모의고사도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스텝 4의 실전 모의고사는 또 다른 모의고사 강좌들이 EBS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커리큘럼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파이널 실무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지 세트로 되어 있는 5회분을 여러분들과 풀어볼 건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총 강의는 이제 25강이 이제 우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맡은 이 수학 1과 수학 2를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 공통 과목 15강에다가 각 선택 과목 5강씩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총 이제 20강을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수학 1과 수학 2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 회차 3강씩 만나면서 그 3강 동안 1회차 풀고 3강 동안 2회차 풀고 이렇게 22문항의 전 문항 풀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차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총평,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을 이제 우리가 다듬어서 토파보기를 여러분들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토파보기 내용은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과 함께 학습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프린아웃 해가지고 왼쪽에다 두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 22문항이 이렇게 배치가 됐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때 공부법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는 시간을 재고 여러분들이 문항을 해결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분이라는 시험 한 세트 동안에 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공통 과목은 이제 65분에서 한 70분 정도까지는 원래 커트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못 푼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채점을 한 다음에 몇 문항 맞췄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푼 문항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이거 진짜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지고서 꼭 도전해 보신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자료실 선생님이 토파보기 자료도 이렇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는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와 내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같으면 되게 잘했고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를 꼭 분석을 해보시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선생님만의 스킬, 선생님이 훈스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을 건데요. 그 훈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두시면서 실전에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강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절대 졸면 안 돼요. 도망가서는 안 돼요. 시험 보다가 졸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선생님이 약속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제 문항들을 좀 솎아내면서 어떤 건 좀 취하고 어떤 거는 좀 버려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실전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수열이 약하다 그러면 수열을 통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주제별 집중적인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끝, 이거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문제통으로, 그래프 추론 문제는 그래프 문제통으로,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가가지고 그 단원을 싹 한 번 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오늘 했던 거 내일 복습하고 내일 한 거 내일 모레 복습하면 금방금방 이해가 잘 되겠죠.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도 이 문제를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What's your final destination?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딘가요? 그게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각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특히 또 끄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 뭐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존에 좀 못 풀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조금 선생님의 말을 이해해 보면서 내가 최대한 정말 이 파이널 실전목에서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건 실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줄였다, 이렇게 선생님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버린다. 그럼 선생님 진짜 눈물 나고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슬로건처럼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는 그날까지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5회차까지 열심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1회차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첫 번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